박범진님 사연입니다. 영혼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묘하면서도 약간은 야한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사연에서 이야기했듯 저희 큰 외할머니께서는 무당이셨던지라 종종 굿이나 비방 혹은 영혼 결혼식 같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혹은 자살이나 타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에 넋이 외롭지 않도록 연을 맺어 서로의 짝을 찾아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은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영혼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하려고 이 망자들의 혼이 담긴 인형을 가지고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몇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서로 관심과 애정이 생긴 영혼 결혼식이 진행된 경우 여자 인형 혹은 남자 인형의 자세나 옷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혹은 서로 성격이 안 맞거나 예상과 반대로 난관이 생기면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을 눕혀놓은 곳 주변에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다소 야한 내용이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영혼 결혼식을 치르고 신당 뒤쪽에 있는 사랑방에서 첫날 밤을 치르게 하였기에 할머니께 겨우 졸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짧게는 19시간, 길면 24시간이 걸린다고 하시길래 뭔지 모를 호기심 때문에 미친 듯이 기다리게 되더군요. 처음엔 짧게 걸리는 시간도 얼마나 답답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했지만 어찌됐든 짧은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방문이 열리고 안의 인형들을 살펴보는 우리 큰 외할머니와 문 앞에서 은근슬쩍 구경 중인 저. 인형의 옷고름은 거의 잡아뜯은 것 같은 흔적처럼 너덜거리게 풀린 채로 몸에는 불그스름한 반점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흥분을 하거나 뭔가 하려다가 들키면 얼굴에 붉게 달아오르듯이 말이죠. 더 강하게는 여자 인형 혹은 남자 인형의 위치가 뭔가 야한 자세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인형의 모양이 야하게 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인형의 재질이 바비 인형과 비슷한 재질이라서 사람이 억지로 모션을 만들어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첫날 밤을 치르는 혼이 깃든 인형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합이 맞지 않은 후자의 경우도 전자와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이종격투기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형의 특정 부위가 무언가에 찍혀 눌린 것처럼 움푹 찌그러져 있거나 눈가나 입 주변에 보면 멍자국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가 주위에 검은색의 멍자국이나 입술의 끝부분이 맞아서 찢어진 듯 새빨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에 방송으로도 영혼 결혼식의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그저 서로 마주보거나 등을 돌리거나 아무런 흔적 없이 있거나 하는 모습이었죠. 생각해보면 좀 신기했던 장면이라 이렇게 사연을 써봤습니다. 이야기가 짧은 것 같아서 뭔가 야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썰을 더 풀겠습니다. 절친한 누나의 이야기인데요. 때는 2007년 누나가 한참 무병을 앓던 시기였을 때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앓고 있었지만 신기운이 점점 심해지던 해에 겪었던 기이하면서도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는 귀신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귀신답지 않고 너무나 극소심쟁이였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무병으로 고생하던 어느 날 귀접을 경험할 듯 말 듯 남자의 인기척으로 인해 수시로 가위에 눌리며 며칠 동안 짜증이 치솟고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일과를 찝찝하게 보내기 보름째 되던 밤 어김없이 그 녀석이 왔습니다. 보통 다른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귀접을 하는 귀신은 성격도 못됐고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하며 괴롭히기까지 하는데 이놈은 좀 달라서 호기심이 생기더랍니다. 우선 요일을 정해서 나타났고 다른 귀신에게 귀접을 당하며 괴로워하면 난데없이 뜯어 말리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마치 보호를 해주는 양 몸을 감싸 안거나 심지어 다른 귀신에게 차진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흐릿하게 모습을 보이기만 했는데 그날은 귀접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오늘 또 당하나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대뜸 이러더랍니다. 왜 울어요? 난 그저 잠시 보다 가려고 왔는데. 수줍은 건지 아니면 미안해하는 건지 멍청하게 희죽희죽 웃으며 침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난 귀신들이 무섭고 재수없어. 누나가 조곤조곤 날선말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가위에 눌려 못 움직이는 상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그 새끼는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내가 있을 거예요. 뭐? 그 새끼? 그 새끼가 누군데? 나 덮치던 그 귀신? 흐릿한 형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인지 썩소인지 모를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놈은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여기저기 찔러보고 간지러움을 태우는 건지 뭔지 은근 야릇한 듯 하면서도 뭔가 빠진 듯한 느낌으로 스킨십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쯤 되어 누나가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사내 새끼가 왜 그렇게 소심하게 행동해? 할 듯 말 듯 간보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살짝 만져보고 싶어서요. 뭐? 그럴 거면 오지 마. 누나가 그렇게 그 귀신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찾아올 때가 됐다 싶어 장난삼아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이 새끼 삐졌나 보네. 소심한 새끼.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안 오는 건가? 그렇게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 밤도 역시나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참 웃긴 건 자신이 이놈을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을 곱씹어 생각해보니 이놈을 좋아하게 된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내린 날짜가 정해지기 3주 전 그놈이 드디어 나타났고 바람을 피운 남친이 돌아온 것처럼 짠해서 울면서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핀잔을 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신고 타신다길래 마지막으로 인사도 할 겸 왔어요. 너 나 좋아했지? 신내림 받으면 이젠 다 끝날 거예요. 귀신들이나 새끼가 더 이상 못 괴롭힐 거예요. 새끼? 누구 말하는 건데? 색정룡이요. 새끼가 아니라 새귀. 그제서야 알아듣고는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묘한 녀석 앞에서 이불킥을 할 뻔했다는군요. 그 후로 신내림을 받은 후 애동제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잡은 누나가 이 이야기를 해줘서 재밌기도 하면서 신기해 써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